네, 이번 시간에 처리할 것은 AR1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likelihood 함수를 도출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상적인 저희가 학습했던 AR1 모형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기서 필요한 정보, 이 AR1 모양을 확정짓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C나 베타, 그다음에 만약에 이 잔차가 이런 평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요 분산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전부가 통칭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파라미터 값들을 안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문제를 접근했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는 값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이런 집합으로 묶었을 때 C, 베타,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샘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값이든 잡아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의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어떤 특정한 여기서 만약에 뮤라는 평균값에 대한 추정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샘플을 여기 있는 샘플을 뽑았다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가 뮤를 평균을 만약에 정규분포의 평균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추정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뮤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x1이 뽑힐 확률이 가장 높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랜덤하게 x1을 뽑았지만 그 x1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서 뽑혀진 x1이라면 이런 데서 뽑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뮤, 이 중간값에서 뽑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뮤 근처에 있는 값이 훨씬 뽑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 있다. 그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likelihood 함수는 이런 PDF를 그리는데 그 PDF를 파라미터 값을 막 옮겨가면서 확률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likelihood 함수는 내가 세타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쭉 있다고 쳤을 때 이런 값들을 내가 막 바꿔볼 건데 그런 경우에 x1이 뽑혀질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제가 뮤의 위치를 막 변동을 시켜감에 따라서 likelihood 이 x1이 뽑힐 확률이 바뀌죠. 예를 들면 뮤를 그냥 x1이랑 같이 놔버리면 가장 높은 확률 값이 나올 수 있고, 제가 만약에 뮤를 뭐 이런 식으로 놨다고 하면 이쪽이 뮤라고 제가 가정을 했다고 놓기도 하면 x1이 뽑힐 확률은 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likelihood 함수는 세타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들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x를 주더라도 이 x1이 뽑힐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고르게 되면 파라미터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세타를 고르는 것이 어떤 세타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냐면 x1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샘플들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세타 위치를 결정을 하면 우리는 세타의 진짜 값은 모르지만 추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C계열에서 만약에 x1, x2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t까지의 C계열을 뽑는다고 치면 이 각각의 글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의 함수를 likelihood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x1을 뽑아야 되고 꼭 이거는 어떤 분포 속에서 뽑을 것이고 large x1에서 뽑을 겁니다. x2도 large x2에서 뽑을 것이고 large xt에서 뽑을 거예요. 그럼 나는 x1을 정확하게 뽑고 x2를 정확하게 뽑고 해서 xt를 정확하게 뽑을 확률을 극대화해주는 어떤 값을 구해야 됩니까? 파라미터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C나 여기 베타, 여기 있는 베타, C,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이동을 시켜보면서 C도 여러 값들 넣어보고 베타에도 여러 값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도 여러 값들을 넣어봤을 때 그럴 때마다 x1이 뽑힐 확률, x2가 뽑힐 확률 이렇게 연속적으로 xt까지 쭉 뽑힐 확률이 자꾸 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률을 likelihood를 maximize를 할 수 있는 에스티메이터를 지금 고르고자 합니다.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은 C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고 시그마의 제곱도 모르니까 이것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에스티메이터를 고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처음 해야 될 작업은 당연히
이 likelihood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쭉 진행할 것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주어지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AR1 프로세스가 주어지면 이것의 likelihood 함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likelihood 함수를 도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R1 프로세서의 likelihood 함수를 구할 테니까 일단 AR1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x의 t는 상수항 있고 레그 자기 레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잔차가 있고 중요한 것은 잔차는 평균이 0이고 이만큼의 시그마 제곱의 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과거에 3-28과 3-29에서 이런 AR1 프로세스의 기대값 그러니까 즉 평균값과 분산을 이런 식으로 각각 도출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3-27에서 뭘 했냐면 AR1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거를 MA 무한대 프로세스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3-27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AR1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3-27과 같이 무한대의 잔차항, 오차항이 있는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 시리즈로 일단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AR1 프로세스가 AR1 프로세스 속해 있는 지금 보시면 AR1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지금 이것이 화이트 노이즈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AR1을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꾸게 되면 이런 화이트 노이즈를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포멀하게 증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화이트 노이즈들을 합해 놓은 것은 또 다른 화이트 노이즈다. 그러니까 ET가 이것이 화이트 노이즈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해 놓으면 이것도 결국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AR1에 있는 XT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AR1 프로세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요소들은 상수항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저 분산항 시그마 제곱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 알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대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세타라고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x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x의 1이 정확하게 뽑혔고 우리가 관측하는 거 x의 2가 정확하게 뽑혔고 해서 x의 t까지 정확하게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x1부터 xt까지 쭉 일렬로 한 번에 뽑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물론 이게 예를 들면 x1 자리에 여러 가지 값들이 올 수 있었는데 우연히 x1이 뽑혔습니다. x2 자리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값이 왔다는 거예요. xt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xt가 실제로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의 집합,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을 각각 이런 식으로 라지, xt 이런 식으로 잡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xt라는 집합에서 우연치 않게 스몰 x1이 잡혔고 x2, 라지 x2라는 모집단에서 스몰 x2가 잡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혔으니까 우리는 이것도 실현이 됐고 이것도 실현이 됐고 전부 다 실현이 연속적으로 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로 일단은 x의 1이 뽑혔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AR1 프로세스는 일단은 가우시안,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뽑힌 하나의 원소를 뽑으면 이것도 정규 분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5-3에서는 정규 분포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정규 분포에 PDF를 그러니까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을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x 지금 제가 그냥 x라고 써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거를 x1이라고 넣게 되면 x1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 x1에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을 각각 집어넣으면 f의 x1이 정확하게 뽑힐 확률 어디서부터 large x1 집합으로부터 small x1이 정확하게 뽑힐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x1은 AR1에서 나온 애니까
x1의 평균과 분산을 직접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우리가 이미 3-28과 3-29에서 3-28과 3-29에서 이렇게 구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평균 자리에 이것을 쓰고 분산 자리에 이것을 쓰게 되면 5-3과 같이 x1을 뽑을 수 있는 정확한 확률을 구해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일은 우리가 일단은 f의 x1 우리가 관측한 C계열의 첫 번째 원소가 뽑힐 확률은 저희가 5-3과 같이 지금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1을 뽑았어요. 일단 x1을 뽑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x1을 뽑았다는 조건 하에 x2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x2를 뽑았다는 전제 하에 x3가 뽑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XT까지 쭉 뽑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일단은 하나만 해볼게요. X1을 일단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X2가 또 뽑힐 확률을 우리는 이제 conditional density,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X1이 뽑혔다는 가정하에 X2가 뽑혔을 때 기대값, x2의 기대값, x1이 뽑혔다는 가정하에 x2가 뽑혔을 때의 기대값, 그 다음에 x1이 뽑혔다는 가정하에 x2가 변할 수 있는 베어리언스 두 개를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x의 2, 만약에 우리가 AR1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하면 x2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의 기대값은 자, 여기 잔차항은 기대값이 0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여기 상수 그대로 남고 베타하고 expectation 2의 x의 1이에요. 그런데 x의 1은 이미 랜덤이 아닙니다. x의 1은 랜덤이 아니에요. 왜? 이미 뽑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구현이 된 걸로 보고 expectation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평균값은 c의 상수 더하기 베타의 x1. x1은 여기서 이미 실현이 된 값입니다. 왜?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x1은 변수가 아니죠. 상수로 처리를 합니다. 자, 베어리언스 똑같습니다.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의 베어리언스는 x2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상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베어리언스 없고 x의 1도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구현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냥 E2의 베어리언스만 구성이 되고 우리가 ET는 뭐가 됐든지 간에 중심이 0인 정규분포니까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x 정리하자면 자, x의 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가 나올 확률은 x2는 정규분포죠. 왜냐하면 우리가 AR1을 MA 무한대로 변형을 했었고 이것들은 ET, 2의 T-1 이런 것들이 쭉 합쳐진 것인데 이것이 정규분포고 이것도 정규분포고 해서 정규분포들을 다 합친 것은 여전히 정규분포니까 이 역시 X의 2도 이런 잔차들의 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규분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 변수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지금 이것이고 분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이것이고 분산이 이렇게 따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의 분포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x2가 역시 정규분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 구해보겠습니다. x2가 자, x1이 뽑혔다는 가정하에 x2가 뽑혔는데 x1은 라지 x1에서 뽑고 x2는 라지 x2에서 뽑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각각의 그 정규분포의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PDF에서 지금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 분산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의 평균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가 나오는 분산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conditional density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가 뽑혔다는 conditional density를 이렇게 하나 구해놨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5-3에서 구해놓은 것은 f의 그냥 x1이 뽑힐 확률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5-3에서 저희가 뽑아놓은 거고
5-5에서 한 거는 뭐냐면 x1이 뽑혔다는 가정하에 x2가 뽑힐 확률을 5-5에서 구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다 연결해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 5-5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x1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x2를 뽑을 확률이 지금 5-5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x에 t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x에 t 플러스 1이 뽑힐 확률은 지금 요 시그마는 여기 xt나 t 플러스 1 관련된 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요것을 x의 t로 변환을 하면 일반화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x의 1을 보고 x의 t를 유출을 하는 거나 일반적으로 뭐 x의 100을 보고 x의 101을 유추하는 거나 로직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5-5 공식을 일반화 시키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2 자리에 x의 t를 넣고 x의 1 자리에 x의 t-1을 넣게 되면 이 자리에 xt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x의 t-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x의 1부터 x의 t-1을 쭉 보고 x의 t-1을 보고 x의 t를 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은 지금 5-7과 같고 그것은 우리가 x1을 보고 x의 2의 probable density를 추정하는 5-5를 그냥 일반화 시킨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샘플을 뽑았는데 t개의 샘플을 뽑았는데 x1부터 xt까지를 쭉 뽑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x1은 x1이라는 데서 뽑힌 거, 라지 x1에서 뽑히고 이거는 라지 x2에서 뽑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모집단에서 뽑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각각의 개별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원소가 뽑힌 거죠. 그러면 x1 중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얘가 뽑혔고 그 다음에 x2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얘가 뽑혀 나왔고 그러면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 돼서 한꺼번에 연결될 확률 나는 x1도 뽑았고 x2도 뽑았고 XT까지 정말 우연의 일치로 다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디서 뽑았냐면 라지 X1에서 뽑았고 X2에서 뽑았고 XT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X1이 정확하게 뽑히고 X2가 뽑히고 XT까지 정확하게 뽑힐 확률을 이런 식으로 likelihood 함수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것을 뭐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으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우연치 않게 이 모든 원소들이 정확하게 뽑힐 확률들 이런 확률들을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걸 만약에 제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C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시그마 제곱 같은 것들을 막 변화를 시켜보면 이 probability가 달라지겠죠. 계속 이것을 막 바꿔가면 그러면 이것을 likelihood 함수로 정의를 하면서 x1부터 xt까지의 모집단에서 나는 뽑았고 실제로 뽑힌 원소들을 보니까 이런 스몰 x1, x2, xt라는 애들이 뽑혔는데 조건이 뭐냐면 나는 c도 바꿔볼 거고 베타도 바꿔볼 거고 시그마 제곱도 바꿔볼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막 바꿔보면 이 확률값이 자꾸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를 likelihood 함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x1부터 xt까지를 정확하게 뽑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디서 뽑혔는지를 정규분포에서 뽑는 건 알겠는데 그 정규분포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x1부터 xt까지 일련으로 쭉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조건부 확률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xt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xt까지 왔다는 얘기는 xt-1을 일단 뽑았고 그 다음에 xt가 뽑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xt-1이 정확하게 뽑혔고 그랬다는 조건 하에 xt가 뽑힐 확률입니다. 그렇죠? xt가 뽑히려면 일단 xt-1이 뽑혀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 xt-1이 뽑혔다는 확률 하에 xt가 뽑힐 확률이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로 가고 자 그렇게 되면 xt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굴러온 겁니까? x1부터 xt-1까지를
1년 한 번에 쭉 뽑은 다음에 그렇죠? 그게 뽑았다는 조건 하에 xt-1은 일단 뽑힌 게 기정사실화 된 거고 xt를 새로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부분 뒤에 xt-1을 보고 xt를 뽑는 요건 그대로 놔두시고 자 여기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면 지금 회색으로 처리한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넘어갈 텐데 회색으로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x의 1부터 xt-1까지가 쭉 나와서 xt-1을 실제로 뽑았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xt-2가 뽑혔다는 확률 하에 xt-1이 뽑힌 거죠. 그러면 xt-2까지는 어떻게 흘러왔느냐?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xt- 죄송합니다. 여기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xt-2까지 쭉 뽑았고 xt-2가 뽑혔다는 확률 하에 xt-1이 뽑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똑같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x의 t-3가 뽑혔다는 확률 하에 x의 t-2가 뽑힌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첫 번째 것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x의 초기 원소를 하나 뽑았고 그 다음에는 자, 그 초기 원소를 뽑았다는 조건 하에 두 번째 원소가 뽑히고 그렇죠? 두 번째 원소가 뽑혔다는 조건 하에 세 번째 원소가 뽑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조건부 확률 맨 마지막 거는 t-1번째 원소가 뽑혔다는 확률 하에 조건 하에 xt가 뽑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큰 파이는 뭐냐면 요런 조건부 확률들을 전부 다 곱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파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자 x의 1부터 xt 까지 쭉 일렬로 한꺼번에 뽑힐 확률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첫 번째 처음 원소를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원소를 뽑았다는 조건 하에 그 다음 원소를 뽑을 조건부 확률들을 쭉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것을 라지 L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 라지 L 함수가 이게 likelihood 함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타 값을 막 바꾸게 되면 세타라는 거는 지금 여기는 상수, 코에피션트, 지금 AR1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바꿔감에 따라서 그러면 이 확률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이 로그를 취한 요 L 값도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로그 함수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제 스몰 l이라고 제가 앞으로 지칭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요것을 로그를 취하게 되면 더하기로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곱하기 연산이 요 곱하기 연산이 시그마가 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미 요 각각에 대해서 도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x1을 뽑을 확률은 우리가 5-3에서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놨고요. 요 회색 부분. 그 다음에 이 전에 x의 i가 뽑혔다는 확률 하에 x의 i 플러스 1이 뽑힐 확률은 5-7에서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정리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길어 보이지만 이걸 정리를 예쁘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도출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몰 l의 세타 값은 뭐냐면 자, 제가 x의 1부터 x의 t까지를 뽑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AR1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x의 t가 주어지면 상수에다가 x의 t-1에 베타하고 그 다음에 잔차 이렇게 나오고 잔차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C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고 시그마 제곱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들을 각각을 막 움직여 보면서 이런 샘플이 실제로 도출될 확률이 가장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을 변화를 시켜보면서 요것들이 나올 확률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확률을 계산한 게 likelihood 함수고 거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이게 스몰 l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스몰 l이 지금 이 스몰 l이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x에 i가 있고 1부터 t-1까지니까 우리가 지금 1부터 t까지
관측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타의 제곱, 베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가죠. 근데 이건 우리가 모르는 값이죠. 그렇죠? C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L을 극대화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세타로 아니면 뭐 C나 아니면 베타로 미분했을 때 이게 0이 나오는 값을 각각 찾아서 D의 L을 또 D의 예를 들면 여긴 C, D의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0을 찾아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론적으로는 C, B, 시그마 제곱을 각각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통해서 간단히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numerical method,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구의 도출을 아니면 추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likelihood 함수가 주어지면 일단 이걸 미분해서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서 베타나 C나 시그마 제곱을 구해내면 되고, 최적화된 문제를 구해내면 되고, 그게 만약에 이걸 미분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다음이나 다다음 강의에 소개할 뉴메리컬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파라미터 값들을 각각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